4월 5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4월 4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그중 지역사회 내 감염이 34,690건으로 전일 대비 2,015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4월 16일에서 17일 주말에 한국대사관 남쪽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니 가족끼리 가도 좋겠네요. 던황민 그룹 회장 체포. 영상 제작 중에 던황민 그룹 회장도 아인 중에 체포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4월 5일 61세의 중은 공안수사경찰기관에 일시 구금되었습니다. 던황민 10조 동 이상 채권 9건 발행 취소돼. 증권위원회는 은폐 및 허위 정보 공표로 던황민 그룹의 10조야 동의 자금 모금을 위해 발행된 채권 9건을 취소했습니다. 베트남 스타 부동산 투자, 겨울궁전 주식회사, 솔레일 호텔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던황민 그룹의 자회사 3곳은 총액 10조 300억 동을 모금하기 위해 21년 7월부터 22년 3월까지 9건의 사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상장 기업입니다. 국가증권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이들 그룹사는 회사채 발행 시 허위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렇게 공모에 성공한 후 취소된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던황민 그룹이 어떤 회사인가 하면 이전 호치민시에서 투티엠 금싸라기 땅을 던황민 그룹이 24조 5천억 동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낙찰받아 화제였습니다. 토지 경매 2위가 고작 7천억 동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 전염병 이후 시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낙찰가가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굳이 인수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토지는 몰수되고 이미 낸 계약금 5,884억 동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 가격에 건축해봐야 더 비싸질 뿐이니 다른 사람이 들어올 리도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를 비롯 많은 우려가 있었고 사내에서도 계산 결과 마진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경영 때문에 하노이의 다른 프로젝트도 제대로 진행되는지 공안에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히 그룹 회장이 저런 산수를 틀렸을 리가 없고 현재 전문가들은 저런 고액 낙찰가와 보증금이 대서특필되면 타 지역 땅값에도 영향이 가니까 그걸 이용하여 땅 투기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6천억 동의 손실이 커버되는지 이미 소문내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차익 실현했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음. 이 사건으로 가장 손실을 본 사람이 누군지 경매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등의 의문은 남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투티엠을 검색하니 제 던황민 그룹 먹튀 뉴스 소개보다 상단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정보의 취사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베댓 1위는 무담보나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부동산 회사채가 대량 발행되어 투자자에겐 위험을 현재 부동산 버블을 일으킨 주 원인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후속 보도에서 던황민 그룹은 만약 실수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전액 환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댓은 다음 편들도 재미있겠네요. 크크라고 비웃습니다. FLC도 그렇고 부동산 재벌 회장들 줄줄이 잡혀가네요. 많은 학부형, 유치원생 등교 못해서 갑갑. 하동군의 마이씨는 내일 큰 아이가 근 1년간의 재택학습 후에 등교 재개할 때 5세 아이를 맡길 곧 찾을 시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4월 6일부터 하노이 전 30개 군현 티사의 1에서 6학년 약 100만 명이 등교하지만 유치원생은 제외되었습니다. 21년 4월 이후 약 60만여 명의 유치원생이 등교를 못하고 있으며 황민선 교육훈련부 차관은 하노이가 유치원생의 등교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4세 아이를 둔 초등학교 영어 교사 응우인 마이짱 씨는
집에 1년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더 오래 있으면 감염보다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천여 명이 참여한 VN 익스프레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같이 재개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교육훈련부는 초등학생이 안전 등교하는 것을 기다렸다 나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휴교로 모든 시설을 등교 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5에서 11세 백신은 5월 10일경부터 수령 후 접종 예상되며 총리는 5일자 기사로 2분기 내로 예방접종 완료를 지시했습니다. 가짜 휴대폰 충전기 제조시설 적발. 하노이 락농권로에서 전화기 액세서리 판매장 주인은 출처불명의 전자부품을 사들인 다음 유명 브랜드의 가짜 휴대폰 충전기로 조립하여 개당 2만 동에 판매했습니다. 이런 출처불명의 부품을 싸게 사들여 삼성 등의 브랜드 충전기로 위조하여 판매했다고 합니다. 제 충전기도 진짜 정품일까 의심하게 되네요. Cái sạc ở đây là sạc Samsung, có vỏ riêng, có bo mạch riêng và được về đây dùng máy ép lại thành sản phẩm. Và sản phẩm ở đây là giả mạo của Samsung luôn. Cái việc cháy nổ của công tác sạc điện thoại trong thời gian qua rất là lớn. Thì ở đây nó sẽ ngăn chặn. Cái số lượng ở đây thì tôi nói là vô cùng lớn. 이런 충전기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linh kiện phụ kiện nhưng thực tế là nó sẽ ảnh hưởng trực tiếp đến người tiêu dùng. 위조가 정교하네요. Các cái linh kiện này thì mình cứ mua trôi nổi ngoài thị trường ấy, hỏng rồi cũ rồi cái nọ ráp sang cái kia. Thường mình mua cân rồi không có ra cái. 자신은 부품을 킬로당 10만 동에 사서 개당 2만 동에 팔았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은 압류되어 소각할 예정입니다. 외국 관광객, 호이안에서 거부감 드는 사진 찍어. 4월 4일 미스 푸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이 호이안 여행 시 속옷이 노출된 아오자이를 입은 2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모델 시오 푸이인데 호이안에서 이런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었다는 보도입니다. 호이안시의 문화정보실장 똥꾸 킁시는 당국이 이 여자 관광객에게 현지의 풍속과 관습을 전달하기 위해 찾는 중 이라면서 이 사진은 거부감이 들며 이 사건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베트남 유명 관광지에서 야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었던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놀란 것은 예전과 달라진 댓글들입니다. 베댓 1위는 매우 아름답고 거부감 들지 않는다. 2위 원본 사진 봤는데 평범하네. 저 여자 속옷도 입고 있고 너무 까다로울 필요 없다. 3위 법대로 해라. 법에 금지되었으면 위반이고 아니면 괜찮다. 베댓 4위, 5위도 너무 고지식하게만 보지 말자와 길거리도 아닌데 뭐 정도의 반응이네요. 예전 같았으면 감히 베트남의 신성한 관광지를 모독해 라는 댓글이 가득했을 텐데요. 물론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베트남어로 사진 내리라는 댓글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전과는 달라진 무언가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베트남 전국이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전 같은 활기는 조금 부족하네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